독일 청년이 한국 트로트를 부른다고요? 한 독일 청년이 한국어로 나훈아의 테스형을 열창하며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평범한 독일 청년이던 그가 어떻게 한국의 트로트라는 낯선 음악 장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그는 트로트에 빠진 뒤 한국에 가서 이것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트로트를 너무나도 사랑한 한 독일 청년의 이야기를 사연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냥 평범한 독일 청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줄 아세요? 저와 한국의 트로트 음악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처음에 트로트를 접한 건 우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교에서 함께 밴드 활동을 했던 요르겐 덕분이었죠. 그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K-드라마에 푹 빠져서 매일같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뭔가 복고풍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찔레꽃 이런 가사가 들리는데 뭔가 쓸쓸하면서도 신나는 멜로디가 귀에 꽂혔죠. 요한, 너 이 노래 알아? 요르겐이 물었어요. 알 리가 있나? 근데 오늘 처음 듣는데 이거 진짜 좋다. 뭐야 이게? 그랬더니 요르겐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트로트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 너도 들어보면 빠질걸? 그날 밤 집에 가자마자 유튜브에서 트로트를 검색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보다 더 저를 잘 아는 건지 영상을 하나 보자마자 바로 타임라인에 나훈아, 장윤정, 송가인 이런 아티스트들의 영상이 뜨더라고요. 나훈아의 테스형을 보는데 진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한테는 정말 낯선 문화인데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니, 독일 음악도 좋긴 한데 트로트는 뭔가 좀 달랐어요. 감성적이고 정직하고 사람 마음을 그냥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말이죠. 며칠 뒤 대박적인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밴드를 함께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버스킹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는 졸업한 후에도 음악을 좋아하는 공통분모로 달에 한두 번 함께 버스킹을 해왔거든요. 평소에는 클래식 기타와 재즈 연주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외쳤어요. 오늘은 한국 노래 한 곡 해보자.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기타를 꺼내서 나훈아의 테스형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사는 정확히 따라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완벽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드는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들도 보였고요. 그중 한 아저씨는 노래가 끝나자 박수를 연신 치시면서 말하더군요. 이런 걸 독일 한복판에서 듣게 될 줄이야! 그때부터였어요. 음악은 사람을 이어주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는 여러 음악 장르 중 최고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독일 사람들까지 감동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버스킹을 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음악 자체가 새롭게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요? 트로트를 연주할 때 그 묘한 설렘과 에너지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뒤 요르겐의 친구 민수 형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트로트를 부르는 영상을 본 누군가가 민수 형에게 연락을 했대요. 요한, 너 노래자랑 경연대회 나가볼래? 경연대회? 그게 무슨 말이야? 베를린 한인회에서 이번에 한국문화축제를 여는데 노래 경연대회를 한다더라. 너같이 독일 사람이 참가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추천하더라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독일 사람인데 한국 노래를 부르겠다고 경연대회에 나간다니 웃기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도전하고 싶긴 했어요. 저도 모르게 민수 형에게 말했죠. 그래, 나가볼게.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그렇게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되는 꿈 아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트로트는 그냥 듣는 것과 실제로 부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감정을 어떻게 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엉망이었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트로트 고수들의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며 독학을 시작했어요. 특히 장윤정의 어머나와 송가인의 한마는 대동강은 거의 매일 따라 부르며 연습했죠. 그리고 발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수 형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요한, 트로트는 그냥 부르면 안 돼. 네 인생을 실어야 돼.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 네 이야기를 담아야 사람들이 느껴. 민수 형의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왜 트로트에 이렇게 빠져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인생과도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독일에서도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음악이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길 며칠,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어요. 베를린의 한 공원에 공연 부스로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다들 연습이 한창이었죠. 저는 나훈아의 테스형을 선곡했어요. 이 곡은 이미 예전부터 연습해온 곡이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무대에 서기 전까지도 손이 떨리고 목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막상 기타를 잡고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긴장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타고 있었고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제 노래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노래가 끝난 뒤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벅차서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친구들에게 안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말했어요. 요한 씨, 독일 분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도 대단한데 일반 가요도 아니고 트로트를 선택하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감정을 이해하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트로트를 계속 부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 일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트로트는 제 일부인걸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트로트가 이제는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된 느낌이었죠. 저는 그 대회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심사위원의 격려와 관객들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경연대회가 끝난 직후 제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연대회가 끝난 뒤 한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중년의 한국인 분이셨는데 제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했다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한 씨,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연대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제가 한국어 발음도 겨우 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열리는 트로트 오디션에 나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왜 안 돼? 내가 독일에서 했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 그때부터 저는 더 진지하게 트로트를 배우기 시작했죠. 독일에서는 트로트 선생님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하고 유튜브로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게 고맙게도 또 한 번 민수 형이 도움을 준 거예요. 요한, 너 혼자 하기 힘들지? 내가 한국에 사는 사촌한테 얘기해 볼게. 걔가 트로트를 잘 부르는 아마추어 가수거든. 제대로 트레이닝 시켜줄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바로 준수 형이었어요. 그는 화상 채팅을 통해 저에게 한국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줬죠. 특히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줬는데요. 준수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트로트는 발음보다도 느낌이야. 울음 섞인 듯한 목소리, 끌어올리는 감정을 잘 표현하면 돼. 네가 독일 사람이든 뭐든 그게 제대로만 전달되면 사람들은 감동해. 그렇게 몇 달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갈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너무 긴장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조차도 모든 게 낯설면서 신기했죠. 공항에서부터 보이는 한글 간판, 사람들이 쓰는 언어, 푸드코트에 가득한 음식 냄새까지 트로트를 준비하며 영상으로 보던 한국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준수 형이 제가 도착하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요한, 왔구나. 트로트 스타가 될 준비 됐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뛰었어요. 준수 형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짧게 구경한 뒤 오디션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준수 형의 집은 마치 작은 트로트 학원 같았어요. 벽에는 장윤정, 송가인, 나훈아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준수 형의 지도 아래 연습에 몰두했죠. 요한, 감정을 더 끌어올려. 여기서 한번 꺾어줘야 돼. 아니, 거기서 끊으면 안 돼. 다시 해봐. 화상 채팅으로 연습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형은 더 진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트로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연습을 해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제 목소리와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어머나와 같은 경쾌한 노래를 부를 때는 발음이 자연스러워지고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디션 날이 다가왔어요. 오디션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공연장이었어요. 대기실에는 정말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저보다 훨씬 프로처럼 보였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준수 형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요한, 너만의 색깔을 보여줘. 네가 독일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더 기대할 거야. 겁내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오디션 무대에 서는 순간 객석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제 얼굴을 향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어요. 저는 기타를 들고 선곡한 나훈아의 고향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래인데도 왠지 독일에서 제가 자란 작은 마을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들에게 닿은 것 같았죠. 노래가 끝난 뒤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씨, 트로트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외국인 참가자인 점도 놀랍지만 그 감정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그날 저는 예선 통과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준수 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오디션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바로 또 본선 무대를 준비해야 했어요. 이왕 한국에 오게 된 거 더 큰 목표를 이뤄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나훈아의 고향역처럼 잔잔한 노래가 아니라 장윤정의 어머나처럼 발랄하고 흥겨운 곡을 선곡했는데요. 사람들이 트로트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매일같이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만 같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독일에 있는 아버지로부터였어요. 요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상황이 좀 심각해졌다. 네가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트로트 도전도 중요했지만 가족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준수 형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어요. 준수 형, 너무 미안해요. 저는 이번 본선 무대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독일로 돌아가야 해요. 준수 형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요한,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한 거야. 가족이 먼저지. 트로트는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독일로 돌아가도 트로트는 네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트로트 본선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너무나 특별했고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았죠. 독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를 간호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배운 트로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중에도 혼자 시간을 내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 네가 한국에서 배운 그 노래 정말 좋다.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에게도 트로트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게 트로트를 배운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트로트를 알리자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에게 트로트를 소개했는데요. 요리겐 같은 친구들은 이미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흥미를 보였어요. 요한, 이 노래는 가사 뜻이 뭐야? 슬픈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신나는 느낌도 들고. 제가 직접 번역한 나훈아의 테스형 가사를 들려주며 설명하니 친구들이 더 열광했어요. 이거 재밌다. 꼭 독일의 미녀 같은 느낌도 있어. 더불어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노래를 부르던 날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트로트를 나누는 기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 작게 게릴라 공연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공연을 몇 번 하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들 중 몇몇 분이 트로트에 흥미를 보이더군요.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한 환자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 씨,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요한처럼 노래에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즉석에서 기타를 들고 간단한 멜로디와 가사를 알려드렸습니다. 트로트는요,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운 사람이나 추억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면 더 잘 전달될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며 노래를 불러보게 했더니 환자분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 뒤로 공연이 끝난 후 소소하게 트로트를 가르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보호자 중 한 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요한 씨, 저희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집에서 트로트를 불러줬더니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하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 병원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트로트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제게 노래를 배워보겠다며 부탁하기도 했고 직원들조차 쉬는 시간에 트로트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요한 씨,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 도대체 어떤 뜻이에요?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 한탄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데도 듣다 보면 힘이 나죠. 노래를 나누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병원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트로트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작은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취미 정도로 트로트를 즐겨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날이 가면 갈수록 트로트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더군요. 사실 한국에서의 트로트 오디션 도전을 중단한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무대에 설 기회가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꿈을 접어두었거든요. 가끔 혼자 기타를 들고 한국의 무대를 떠올리며 노래를 부르곤 했지만 그저 그리움일 뿐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날들이 계속되자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 오디션 무대에서 마주했던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다시 떠오르며 제가 여전히 그곳을 꿈꾸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트로트를 사랑하고 이렇게 많은 걸 배웠는데 왜 더 나아가 보지 않는 걸까? 이번에는 정말 내 힘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여전히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게 가능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국 무대에 서고 싶다. 내가 배운 트로트를 진짜 무대에서 다시 부르고 싶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더 완벽하게 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익히기 위해 한글 교재를 사서 공부했고 매일 아침 한국 뉴스와 드라마를 보며 귀를 익혔어요. 또한 유튜브에서 새로운 트로트 곡들을 찾아가며 최신 트렌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한 유명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어딘지는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오디션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디션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번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제 결심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마주하니 생각보다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정도의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죠. 마음속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 내 꿈을 이야기해야 해.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 무슨 일이니? 요즘 네 표정이 뭔가 달라 보여서 궁금했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의 오디션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독일에서 트로트를 통해 느낀 감정을 한국 무대에서도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어머니가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요한, 엄마는 네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처음 본단다. 각오를 세웠다면 가차없이 한국으로 가서 네 꿈을 이뤄. 네 젊은 날을 엄마 병간호에 쓰길 엄마도 바라지 않아. 엄마는 괜찮으니 네 꿈을 따라가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요한, 병간호는 걱정하지 마라. 회사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병원비와 간병비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내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 테니 마음 편히 갔다 와도 돼. 어머니의 미소와 아버지의 든든한 말에 저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노래하며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제 꿈을 이루고 돌아올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제게 어떤 길을 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트로트는 제게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요. 이제 트로트는 제 삶의 일부이자 제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가장 특별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도전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짧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고민하며 내린 결단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트로트를 위해, 그리고 독일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저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품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닐 것을 압니다. 낯선 무대에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제 한계를 시험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트로트가 주었던 따뜻함과 위로를 생각하면 이 길을 가는 동안 저도 분명히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저의 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수많은 트로트 스타가 탄생했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요한도 꼭 그런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한의 꿈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